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남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잘 돼가려고 하는 남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카톡을 보면은 그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 그리고 배경 사진으로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기호라던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건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5가지의 형태를 띄어요. 본인의 셀카가 많은 사람, 그리고 누가 찍어준 사진이 많은 사람, 그리고 배경사진이 많은 사람. 이 배경사진 안에서도 바다라던가 아니면 산이라던가 아니면 하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배경사진 똑같은데 여행을 갔을 때 이런 문화나 유적지, 그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거, 이런 게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사진이 아예 없는, 이 5가지를 제가 유형별로 나눠서 그 사람의 피드가 이런 게 있으면 대충 이런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그 사람의 카톡 프로필 사진과 배경 사진을 포함해서 이제 그 프사의 양이 얼마나 되냐예요.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프사를 돌이켜서 보시면은 뭐 카톡 프사가 진짜 한 장만 걸려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5장만 걸려 있는 사람, 뭐 10장, 20장, 뭐 100장, 진짜 500장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양으로서의 기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하면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를 노출을 시키는 사람이냐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의 배경사진만 있고 하나의 프로필 사진만 있다라면 그 사람은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비춰지고 싶은 하나의 그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걸 뜻해요. 하지만 10개, 뭐 50개, 뭐 100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숫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 사진을 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차이를 먼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의 셀카 사진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애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비단 이 자기 애가 많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냐라고까지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셀카를 찍는데 자존감이 높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 높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포커스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라이프가 나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디테일을 좀 더 잡아보면은 카톡 피드를 쭉 한번 넘겨보세요. 똑같은 표정에 똑같은 각도에 뭐랄까 똑같은 분위기를 주게 하는 본인의 셀카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진짜 참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분위기나 표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고든 이미지, 뭐랄까 똑같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사진 안에 피사체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중심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으로 다른 거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나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 셀카를 굉장히 많이 찍는 사람은 본인에 대한 애착, 뭔가 애정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사진을 찍든지 중심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이게 나중심적이라고 해서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타인들보다는 나를 조금 더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또 오해를 빚어낼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중심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남들에 대한 그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기보단 일단 내 입장에서 그걸 생각을 하고 내 입장에서 좀 더 나에게 손실이 있는 게 있으면은 그 손실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좀 유출해 보는 게 정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찍어준 사진이 많다. 가장 먼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남들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남이 찍어주는 사진이 많으면은 배경이 이쁜 데서 내가 이쁘게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댓글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친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죠. 여친이 찍어줬는지 다른 사람이 찍어줬는지 그건 몰라요. 카톡 안에서 남들이 찍어준 사진이 많아. 그러면은 이 여친에 대한 그 가능성이랄까요? 여자친구가 날 찍어주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반만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사진을 좀 덜 찍긴 해요. 여자들은 이제 늘 어딜 가면은 친구들끼리 뭐 사진 찍어주고 친구들끼리 포즈 잡아주고 뭐 친구들끼리 표정 잡아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자는 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진을 찍어주면 자칫 이제 여자친구가 찍어줬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의심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는 그냥 연락을 하면서 얘가 티키타카를 되게 잘 치고 여자를 좀 잘 이해를 한다면 그 정도까지 의심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진만으로 그걸 의심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포즈에 따라서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안에서 정면샷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상반신을 자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뒷모습을 많이 찍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신샷을 되게 많이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완벽주의가 조금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보여졌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잘 보이길 바라는 그 심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반신샷 혹은 하반신샷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어딘가에 부족한 그냥 반 잘라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자신 있는 부위가 될 수도 있어요. 얼굴 부위 중에서도 뭐 정면만이라던가 아니면 옆모습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심리는 있지만 특별한 나의 어딘가를 좀 더 돋보여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뒷모습을 많이 찍은 사람이 있어요. 보통 여자분들은 뒤태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뒤태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남자는 사실 뒤태에 내가 자신이 있고 뭔가 뒤태로 어필을 한다라는 그 심리보다는 본인이 되게 조금 진지한 사람, 조금은 진중한, 무거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를 바래요, 남자들이. 보통 남자들이 이제 뒷모습을 찍으면 사진이 그냥 주머니에 손질러 놓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냥 풍경을 바라보는 사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모습을 찍어서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조금은 진중한, 내가 조금은 생각이 깊은, 뭐 골똘한, 뭔가 사색적인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다라는 심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무튼 뭐가 됐든 간에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이 부분을 우리가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자를 이해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확장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겠냐. 다시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이 정면샷이 많다고 하면은 완벽주의가 조금은 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남들을 볼 때 그리고 이성을 볼 때도 뭐 하나 마음에 들어서 하는 그런 포인트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격도 괜찮아야 되고 뭐 티키타카도 잘 돼야 되고 뭐 몸매도 봐야 되고 얼굴도 봐야 되고 이런 보는 게 되게 좀 따지는 게 많은 사람이란 걸 좀 뜻해요. 그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특정한 부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얼굴의 옆모습이면 옆모습, 앞모습이면 앞모습, 상체 사진이면 상체 사진 이런 것들은 하나의 특정한 포커스를 맞춰서 찍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성을 볼 때도 하나의 이상형이랄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꽂히는 이상형, 분위기 그런 게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너가 왜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즉시 대답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너랑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게 너무 딱 좋았어. 이렇게 확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상형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뒷모습이 찍힌 걸 좋아하는 사람의 피드가 많은 사람은 이제 연인을 만날 때 있어서도 굉장히 진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선비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그냥 뭐 금사빠라던가 뭐 그런 건 사실 쉽게 없어요. 그 사람을 뭐 정말 진중하게 보면서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 사람과 천천히 알아가길 바라는 사람의 심리가 좀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누가 찍어준 사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배경사진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다나 산, 하늘 이런 자연 풍경이 많은 사진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그런 문화, 유적지, 랜드마크가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각각 다른데 자, 포인트는 그 사람이 진취적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성향이 강하냐 아니면은 자연스럽고 천천히 스며들듯 들어오는 인연을 바라는 사람이 맞냐가 가장 큰 차이예요. 이런 자연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인을 만날 때도 내가 확 무언가 그 사람과 관계 발전이 되고 뭐 우리가 활활 타오른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어느 정도 서서히 스며들길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런 환경 사진보다는 이제 문화나 유적지, 랜드마크, 어디 여행을 간 사진이 많은 사람은 이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좀 성취적인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를 만날 때 있어서도 내가 이제 조금 톡톡 튀는 거, 좀 그 안에서는 금사빠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자를 만날 때 여러분에게 확 뭔가 끌리는 여우 같은 여자에게 좀
액티비티한 그런 여자에게 끌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거를 유출할 수 있냐면은 그 남자의 카톡 프사를 보고 나서 바다나 산이 많다라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천천히 녹아들어가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행이나 문화 유적지가 많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확 뭔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이상형이 있겠죠. 그 이상형을 탁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에 꽂혀서 여러분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냥 기본 카카오톡 프사라던가 아니면은 검은색 사진 빡 박혀있는 사람 있죠.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딱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남들에게 무신경한 사람이거나 보여지는 이미지나 관심을 신경을 쓰기가 싫은 사람이거나.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흔히 말하는 진짜 개쌍마이웨이라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확고한 주관대로, 확고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보여지는 게 굉장히 심한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이 카카오톡이든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그게 남들을 의식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이 없다? 그 사람은 진짜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프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 남자가 나한테 질문도 없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주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뭔가 나랑 잘 돼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이고 이 남자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 보면은 그 남자의 프사가 진짜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고 신경을 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유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되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카톡 프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지 않을까요? 남들에게 무신경한 사람이 됐든 간에 아니면 개샹마이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은 여러분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게 팩트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똑같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오면 연락을 안 하면 되고, 그냥 연락이 잘 와. 그럼 연락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연락에 대해서 목매지를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제가 이제 카톡 프사를 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그 안전한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까지가.